안녕하십니까. 온픽 세금신고서 작성 기초실무의 5분 특강 남희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 프로그램에서 법인세 신고서 세무조정 흐름 중 단기 법인세 등 전표 반영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 1차 세무조정에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신청한 금액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2차로 들어가기 전에 보면 1차에 봤던 미지급 법인세 설정한 내역의 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1차 세무조정하고 2차 세무조정으로 정리한 요약표인데요. 이때 확인을 해 보면 결산서상 단기 순이익하고 세무조정한 금액은 1차와 2차에서 금액이 달라진 금액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하고 법인세 산출한 세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액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세무조정을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금을 산출한 금액을 12월 말일자로 다시 전표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전표 반영을 하기 위해서 감면 후에 세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금액을 대변에다 미지급 세금 넣고 세무서 코드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미지급 세금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방소득세는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 시점은 늦어지지만 12월 말 신고서 작성할 때 지방소득세까지 사전에 작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산출 금액을 확인을 한 다음에 전표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차변의 법인세 등으로 해서 400만 15원을 전표 입력을 해서 대차 전표 반영을 해 줍니다.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법인세 비용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다시 들어와서 결산자료 입력을 들어오는데요. 회계 프로그램에서 해당되는 내역을 모두 확인합니다. 원가가 있는데 재고 금액이 있는지, 원가 금액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단기 순이익이 변동된 금액을 확인을 한 다음에 전표를 추가를 해서 저장을 합니다. 재무제표에 마감하는 순서로 다시 들어와서 그 순서에 의한 내역대로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원가가 있으면 원가 명세서를 들어가는데요.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로 들어와서 과목별 제출용 표준형으로 읽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세무조정 대상 개정 과목이 내가 첫 번째 정리를 했지만 두 번째 다시 와서 검토를 합니다. 조정 대상 개정 과목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전표 반영한 단기 법인세 등이 변동이 됐습니다. 이 변동에 대한 합계 등록을 눌러서 세무조정을 진행하는데요. 그 과정 나중에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익잉여분 처분계산서입니다. 해당된 내역을 불러오기를 하게 되고 처분일에 해당되는 내역 관리회사에 따라서 검토를 한 다음에 단기순이익이 변동된 내역 금액 확인을 하고 잉여금 처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하는데요. 2차 세무조정에 있어서는 최종 확정된 재무제표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빠짐없이 입력을 해주고 전표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반영된 내용, 법인세 비용이 반영이 돼서 단기 순이익이 달라져 있는 부분하고 미지급 세금에 대한 내용이 변동이 됐습니다. 새로 발생이 됐습니다. 새로 발생된 내용을 확인을 한 다음에 과목별 제출용 표준형으로 읽어주는데요. 그때 미지급 세금은 결산 부속명세서에 다시 들어가서 정리를 부속명세서를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에 읽어주는 과정입니다. 과목별 제출령을 읽어주는데요. 이때 2차에서는 최종적으로 손익 처분한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이 전표 입력을 해서 변경된 내용 확인이 되는데요. 그 금액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저장을 합니다. 회계에서 재무제표가 마감이 되면 이때 다시 이제 표준으로 들어와서 재무제표를 읽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는데요. 새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반영해서 단기순이익이 변경된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서 반영된 금액이 표준에서도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처분일 확인을 하고 표준 재무제표를 저장을 합니다. 표준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표준 손익계산서는 학계 등록을 눌러서 법인세 비용을 세무조정을 진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법인세 비용은 송금으로 지금 인정이 됐기 때문에 각 회사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송금 불산입시켜서 세무조정으로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해당됐던 금액을 변경을 시켜서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잡손실은 과태료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업에게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했지만 세법에서는 송금 불산입으로 해서 정리를 해 놓습니다. 서식 저장을 합니다. 표준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내용을 검토를 할 때 세무조정 대상 개정 과목,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손익계산서 금액이 모두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검토하고 저장을 합니다. 표준 대차 대조표입니다. 세로 불러오기를 해서 재무제표를 저장을 하는데요. 내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이 모두 정확하게 전송이 될 수 있게끔 완료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표준 재무제표는 국세청에 전자전송되는 재무제표이기 때문입니다. 서식 저장을 합니다. 2차 세무조정에 들어와서 표준 재무제표 완성하는 과정까지 함께 했습니다. 서식은 쭉 검토하시고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숙이었습니다.